오늘 셀트리온이 4.37 하락폭이 좀 컸었죠. 코스피가 1.16, 코스닥이 0.41 하락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이 4.37, 헬스케어가 4.64, 제약이 5.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에 성공했는데 주가가 좀 못 가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해 하시거나 답답해 하시거나 지금 주가의 하락에, 이 부분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주가의 하락에 지금 전혀 흔들거리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지금 실망하시거나 흔들거리시는 건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주가의 방향은 이미 결정돼 있다. 왜? 레퀴노라 반드시 나가기 때문에. 물량 1공장 물량 없어서 다 나간다. 없어서 CMO까지 계약했다. 잊지 마시고요. 그 숫자만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흔들거리시는 분들, 숫자 찍으면 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셀트리온의 수출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입니다. 이거 제가 수십 번 가까이 보여드렸어요. 항상 보세요. 숫자 찍으면 반드시 간다. 처음에 소량이 나오면 못 갈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수출 물량 나오면서 아, 이제 터지겠구나 하는 소식 나오면 공매도 하랩이 와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언급을 드렸죠. 그때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모두가 다 돈이 수급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는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출 실적 추세적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는 확신이, 그리고 그림이 보이게 되면 거래량은 알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데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숫자를 찍는 게 가장 먼저이다. 매출, 그럼 거래량, 돈이죠. 돈이 먼저 들어오면 거래량이 찍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모습은 차트에 동반이 된다. 제가 수십 번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하루 만에 긴급 승인 나왔어요. 예전에 백신의 상태에서도 화이자도 하루 만에 긴급 승인이 나왔고 6일 만에 수출, 그쵸?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정말 여유롭게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못 간다, 막고 있죠? 그럼 땡큐 하고 담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안 좋을 게 없고 지금 매우 좋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 항체 신약 의약품을 개발을 했고 성공을 했고 대한민국 바이오 신약을 성공을 했는데 주가가 최바닥권에 있다.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그럼 여유자금으로 땡큐하고 담으면 그만입니다. 단 두 가지 원칙은 지키셔야죠. 여유자금과 장기,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원칙이자 본질입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아냈다고 하면 가치가 싸질 때마다 모아간다. 그리고 매물대 다 체크해드렸죠. 여기 차례로 돌파해서 갈 수밖에 없다. 확실성의 영역이다. 지는 게임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쵸? 오늘 실적을 잠시 보고 갈게요. 시가총액 30조 2천억, 30조 정도 되죠. PER 추정치가 48배. 이게 사실 이 기준 당기순이익 2021년도 예상 추정치 갖고 나왔던 부분인데 예상 추정치가, 자, 증권사의 추정치를 보게 됐었을 때, 자, 보자고요. 1.9조 7,800억 6,300억이다. 이 숫자의 예상치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이 추정치에 근거해서 45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왔다 갔다 하는데 레퀴노라가 포함된 것 같은데 거의 포함된 숫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확실성의 영역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실적, 2019년도 실적을 봤을 때 1.1조에서 1.8조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3천억대에서 7천억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당기순이익이 2,900억, 3,000억 정도에서 5,100억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자, 이제 레퀴노라가 과연 얼마를 찍을까요? 1조를 찍을까요? 과연 얼마를 찍을 수 있을까요? 1조를 찍게 된다면 3조 근방의 매출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드디어 분기 조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폭발적인 성장,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폭발적인 성장. 레퀴노라에 대한
그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찍히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 베타를 넘어서 신약으로 출시된 부분이다. 원가 40만원, 그쵸? 금방입니다. 제조원가, 매출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200만원 언저리에서 팔린다. 그럼 부가가치가 과연 얼마일까요? 이게 조단위가 나가게 된다. 또는 그 근방에 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올해 또는 올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조금 더 간다 그래도 셀트리온이 하나 더 100만 명 1공장 물량 100만 명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겠죠? 요게 다 나간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한 파괴력이 있는 약이다. 그 이유는 팬데믹이다. 엔데믹이다. 근데 세계 최초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자금 있으면 담으시고 시간으로 해지하시고 차분하게 지켜보면 된다. 그 추정치나 그 실적에 대한 레캐노라에 대한 숫자가 추세적으로 나오겠구나. 이제는 터졌구나. 라는 시그널.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확진자 보고가 되면요. 국내가 3,18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세계도 이미 계속되는 팬데믹에 지금 가고 있다. 아직 엔데믹으로 위드 코로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나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고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를 지금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로서 병원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에 와 있다는 부분을 제가 계속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그 자료와 데이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접종률 90%에도 신규 확진 4,000명대, 위드 코로나 폐지하는 유럽, 감염자 급증의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방역 규제 복원. 사실 신규 확진 4,000명대가 아니라 몇만 명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영국, 기본적으로 이런 규모가 큰 그런 유럽의 이런 국가들, 물론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탈퇴했지만 범유럽권이라고 보고 어쨌든 몇만 명대, 이미 주간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다. 백신으로 지금 코로나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부분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레캐노라가 팔릴 걸 걱정하는 거는 정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 일상 회복 준비도 예측도 실패한 정부, 신규 확진자 두 번째 3,000명대, 국내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는 마스크 철저와 방역에도 상당히 고삐가 아직 재어지고 있는데 뭐 풀렸다고 하나? 많이 풀린 부분이 아니에요.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76.7%, 전문가 외국만 바라보며 고령층 돌파 감염 상황 대처 늦어. 사실 돌파 감염이라 하지만 감염 경로가 다른 부분이다. 항체는 후천성, 감염은 선천성에서 된다. 그래서 백신을 투여받으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방지만 하고 백신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역할에 대한 언급을 드렸다. 고로 치료제의 시간도 유럽에서 열리는데 자, 좀 이거 볼게요. 김감님, 레캐노라 국내 승인, EMA 승인, 우리의 심사가 국제 공인된 것. 이런 말을 했어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언급에 대해서요. 18세 유럽, 국내 50세. 물론 처방 환자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다. 여기 유럽에 대한 부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유럽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바로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캐노라의 국내 승인이 EMA 승인이 우리의 심사가 국제 공인된다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저는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본격화. 4달 일상 마무리. 호주서 일상 착수. 지난달 첫 환자 취업. 가정 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하도록 임상시험 설계한 연구. 연내 일상 완료. 내년 초 이상 진입. 유효성 평가 진행 예정. 그래서 얘도 긴급 사용 승인이 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얘는 가격 경쟁력까지 당연히 효능과 부작용은 문제가 없겠죠. 저는 큰 그림에서 얘가 진정한 또한 게임 체인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추가적으로 꾸준한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 질환에서 또 하나의 셀트리온의 부가적인 그리고 앞으로의 꾸준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을 합니다. 레캐노라 유럽 공급 절차. 그날까지 2028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11월 16일 어제죠. 밤 10시 50분에 남겨주셨습니다. 정식 허가라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레캐노라
EMA 레키노라 제품 설명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활성 물질, 원재를 생산하고 이후 공급 또는 판매를 위해 배치, 릴리스, 테스트는 누비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셀트리온님이 정말 구글링의 달인이신데 자세한 자료를 한번 예전에 2월 달에 남겨주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배치 릴리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품질 바이오药품을 포함해서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MP 인증을 받아야 된다. EMA에서 생각하는 GMP 인정을 위한 배치 릴리스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공장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설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가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 생산 배치, 셀트리온 생산, 레그반밥이 EU 국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당 배치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등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만약 EU와 상호 인증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테스트 결과가 EMA 판매 허가 등 항목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한다면 배치 인증을 받게 됩니다. 배치 인증을 받은 제품은 EU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장 안에서 자, 바이오 약품을 안전하게 생산해도 되겠구나, 변형이 없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시스템이 검증이 완료가 되면 유럽으로 뻗어나가겠죠. 근데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됐을 거라 생각하는 그 이유가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년 말 프랑스 통상장관이 찾아오고 누비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EU 공급 물량은 누비산을 통해 공급 합의로 협정을 체결하고 준비하였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바로 셀트리온님이 이 2월 달에 이 부분을 찾으신 건데 그러면 회사는 그 전에 준비가 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11월 달, 자 2월 2일이에요. 셀트리온님이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키노라에 대해서 지금 보기에 쭉 임상 현황이고요. 어디 국가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쭉 봤더니 여기 바로 누비산이라는 그런 언급이 되고 있어요. 누비산 여기 보이시죠? 바로 공장, CMO 공장에 나온다는 부분인데요. 독일, 프랑스, 독일 CMO 업체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줄까요? 성계약의 시작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CMO 레퍼런스가 끝났다면 전 세계 레키노라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셀트리온, 누비산 여기 언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구글링을 통해서 지금 이때 이미 2월 달에 찾았다. 이 분이 찾았고 그리고 이미 셀트리온과 유럽은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공장 생산 물량 그리고 삼바와에 대한 CMO 그리고 유럽은 자체적으로 지금 완제 공장을 통해서 직접 뿌리겠다. 독일과 프랑스를 통해서. 그쵸? 그 전에 선구매를 통해서 대량 구매 소식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동구매 계약 조달을 하겠죠. 자, 차분하게 우리의 소식을 기다리자고요. 2028님 글을 좀 마저 볼게요. 레키노라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EU 회원국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원재 현재 1공장에 있는 물량이 헬스케어에 먼저 공급이 되겠죠. 헬스케어한 공급 소식이 들려오겠죠. 그리고 EU 회원국들에게 지금 공동 조달 계약 이 부분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비산 완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소식들 이 두 가지 소식들 그리고 다른 기타 국가도 언제든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유럽이 먼저 중요하다. 유럽 승인 받았기 때문에 뿌려져 나가고 그 다음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 미국도 언제든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원재 헬스케어로 공급되어야 하고요. 첫 번째 헬스케어는 누비산 독일 및 프랑스 공장을 통해 완제로 가공하고 완제로 가공된 레키노라의 납품을 받아서 공동 조달 입찰을 통해서 EU 39개 국가에 공급될 것입니다. 위 과정은 단지 레키노라가 공급되는 경로를 나타냅니다. 회원국은 27개이고요. EU는 그리고 영국은 탈퇴했죠. 영국 빼고 28개 국가였습니다. 나머지 EU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범유럽권에서 봤을 때 말을 한 것 같아요. 계약은 어느 것이 먼저 나올지 모릅니다. 헬스케어양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EU 공동 조달 계약이 먼저 나올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키노라가 EU에 공급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100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의 100에 정말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초지할 필요가 없다. EMA 승인 공고 이후 단 하루 만에 이씨가 최종 승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이 급하다는 증거입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는 넘쳐나며 많은 새의 중증 환자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유럽의 상황은 하루가 급한 실정입니다. 만약 이유가 급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빨라야 이달 만에 최종 승인했겠지요. 그런데 하루 만에 승인이 나왔고 화이자 백신의 근거로 봤을 때 6일 정도 걸렸다.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날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EU 30개 국가가 사용할 물량이기 때문에 대규모 계약이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대규모 계약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수 있다. 점진적 계약 나같이 지켜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공급 계약 공시를 통해 그 EC 정식 승인 그 회사의 장전 계약 장전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했죠. 39개 범유럽권인 것 같아요. 몇백억짜리 계약이면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 공급 단가, 공급 시기 및 장소 등을 상호 합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최종 승인 이후 이제 단 이틀이 지났습니다. 합병을 위해 계약을 지연시킨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공견 취급하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정상적인 주주라면 헬스케어 공급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EU 공동 조달 계약이 먼저 나올지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제 방송 댓글에도 공견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이름들 그리고 쓸데없는 글을 쓴 사람들을 꾸준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필터링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케노라는 공동조달 계약을 통해 유럽에 공급될 것이며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EU보다 기타 국가 계약의 소식이 먼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2028년 그날까지. 레케노라주 EU 유럽연합 타겟팅 전략은 매우 뛰어난 것. USUHENG님께서 남겨주신 글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좋은 내용의 글귀라서. EU 유럽연합 타겟팅 전략은 매우 뛰어난 것.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와 백신 승인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이거나 미국 기업 협력 개발이 아니면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흡입형을 이날론과 같이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부분이죠. FDA 승인 백신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FDA 승인 치료제 길리어드, 리제네론, 일라일리,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 GSK. 그쵸? 유럽은 타 미국 치료제와 백신 모두 승인했지만 미국은 오로지 자국 기업의 백신과 치료제만을 승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승인이 안 나왔죠? 이를테면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에서 승인받았지만 미국에서 못 받았지요. 하지만 아스트라카보다 인기 없는 백신인 얀센 백신은 유럽 기업이지만 미국 존슨앤존슨의 자회사라서 FDA 승인을 받았지요. 그렇다고 전세계 바이오 제약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유럽 제약사들의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스위스, 로슈, 독일, 베링거 인그레임, 바이엘 엄청 많죠? 그리고 영국, GSK, 아스트라제네카,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그쵸? 노바티스, 사노피죠, 사노피. 노바티스는 스위스, 사노피, 프랑스는 사노피죠? 모두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질비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양대 산맥,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전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배해왔습니다. 거기에 바로 셀트리온이 도전장을 내밀고 정명승부를 통해서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합은 결코 미국에 떨어지지 않지요. 그렇다면 왜 미국 FDA는 미국 기업만을 승인했을까요? 이는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이유 중 하나인 기술 폐거와도 관련이 있지요. IT뿐만 아니라 바이오 역시 향후 전세계에서 성장성이 큰 미래 산업 중 하나이고 이 바이오 산업 역시 미국은 자기들이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기본적으로 조 단위 이상입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레키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1,500억, 변이까지 3,000억 프로젝트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데 램시마 3,000억, 허즈마 4,000억 들어갔습니다. 고작 3,000억 정도의 비용으로 세계 최초의 그런 유럽에서 코로나 항체약품 신약을 개발했던 부분, 정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은 셀트리온의 임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개발하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질적인 경쟁력이 이제 숫자로 찍히는 그 부분만 나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붓고 다른 기업이 과실이 가져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없지요.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나 바이든 때나 예나 지금이나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이런 미국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셀트리온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유럽연합과 달리 외국 기업으로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 개최 시 몇 배의 시간과 고생을 했는데 충분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보험사가 빅팜들 간의 그런 연결고리가 정말 심했죠. 그래서 미국 업체들 암젠, 화이자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시간들을 벌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램시마처럼 정맥주사 제형의 레케노라의 승인은 외국 기업의 호의 시장에서 아직 유럽 내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이 없기에 유럽을 먼저 타겟팅한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항체 치료제를 긴급 사용 등을 특혜 미국 정부의 비축 물량 선 판매를 한 리제네론, 일라이릴리 거기다가 비역까지 있기에 향후 어렵게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정부 비축물 계약이 어려울 것이고 일찌감치 전세계 코로나 시장이 양분된다고 가정하라고 유럽에 줄을 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럽은 분명히 가는 부분이고요. 유럽은 당연히 정복을 하고요. 미국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 연일 코로나 확진자와 팬데믹 그리고 엔데믹 이런 부분들, 백신에 대한 역할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항체 치료제의 역설, 필요성에 대한 역설, 공급에 대한 딸림들 많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충분히 미국도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레케노라가 전세로 뻗어나가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는 프랑스, 독일 루비상과 CMO 계약을 한 것만 봐도 일찌감치 미국 시장은 녹록치 않으니 유럽을 밀착막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유럽을 커버한다는 부분이에요. CMO, 유럽은 반드시 커버하고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큰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 미국 기업인 이날론과 협업하여 코로나 엔데믹을 염두에 두고 흡입형을 지금 한 거죠. 기존 기사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흡입은 미국 예산 지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 기업이 아니라면 패스트트랙 지원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고 무엇보다 개발 후에 이익은 셀트리온 독점이 아닌 미국 기업과 이날론과 양분하겠죠. 퍼스트 정책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까지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등 기존 항체 치료제 기업의 흡입 치료제 개발 소식도 없으니 충분히 미국 정부의 성구매 계약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이 부분도 기대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을 통해 전략적 개발을 일상화한 셀트리온이 아무 생각 없이 미국 승인보다 유럽 승인에 공을 들였다고 생각한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항상 셀트리온의 기본적인 방침은 유럽 시장을 먼저 출시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정복 후에 미국을 넘어가죠. 미국 시장을 땀 따먹기를 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바이오시밀러가 매년 하나씩 출시를 한다. 이 출시 물량들이 그대로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생산 획파가 계속 증대한다. 연구 인력이 2,000명까지 증가한다. 그리고 약이 계속 출시가 된다. 직판 체제를 갖는다. 셀트리온 매출 2조에서 20조를 간다. 근데 흔들릴 이유가 큰 그림에서 있겠습니까? 그쵸? 자, 언론 기사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도 저소득 국가 95개국은 복제약을 허용한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이는 머크와 같이 비싼 값을 저소득 국가에게까지 요구한다고 무리하고 판단한 것인데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일찌감치 유럽연합을 타겟팅한 건 신의 한 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구용량은 경구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효성과 안정성 검증된 부분이 없다. 임상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처방됐을 때 어떠한 범위로 처방되는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다. 그쵸? 그래서 셀트리온의 레케노라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약 팔고 욕먹을 바에는 제값 쳐주는 유럽에 일찍 줄 서고 향후 엔데믹을 대비하여 유럽 내 CMO 계약까지 완료했으니 레케노라주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이익을 내는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제값 팔기 어려운 저소득 국가나 머크나 화이장의 항바이러스처럼 복제를 허용하고 일정 금액을 받는 것도 어려운 게 복제를 허용해봐야 바이오시밀러 기술과 공장 없이 복제 자체가 불가능하니 어렵게 생산한 레케노라주를 제값하고 팔기 위해선 선진국인 유럽 마케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사실 유럽이 신약의 그런 전 세계에서 미국과 유럽 중심이잖아요. EMA, FDA.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준다. 다른 중진국과 후진국은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에 EMA와 FDA를 가장 먼저 두드리는 거겠죠. 그중에 우리 셀트리온은 EMA를 두드린다. 왜? 유럽에서 셀트리온 하나의 브랜드이자 바이오시밀러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데 합병 시 주가를 낮추려고 세금 줄이려고 미국 승인 시청을 미뤘다는 글을 읽고 나면 한숨만 나오네요. 제발 이럴 gün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레케노라의 소식이 언제쯤 들려올지도 모른다. 주가가 언제 반응할지도 모른다. 열심히 여유자금과 그리고 장기로서 묻어두면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